사연자분의 이 제품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감이 있거든요. 네. 그 사실 한마디가 저는 한 가지 아이템이라고 들렸는데 그 사이에서 벌써 대표님은 2가지 타겟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니즈나 뭐 시장 크기도 다를 것 같다까지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CEO분들의 현실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솔루션 파트너 CEO 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MC 이가희입니다. 오늘은 사업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난제죠. 경영 전략과 사업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있지만 막상 시장에 내놓기까지 제품 개발, 비용 관리, 그리고 고객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을 먼저 넘어오신 든든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수많은 창업 기업들을 지도하며 경영 전략과 시장 진입 로드맵을 설계해 주신 분이죠. 경영지도사 최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최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CEO 상담소 첫 촬영이신데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조금 긴장되는데요. 평소에 창업가들 상담하듯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대표님들 만나서 또 상담해 주시다 보니까 오늘 저를 상담한다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고령층을 위한 특화 제품을 개발 중인 한 스타트업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AI 인식 기반의 낙상 예방 운동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 타겟은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B2B 시장인데요. 하지만 시제품 개발, 고령자 테스트, 의료기기 인증 등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 외주로 제작하다 보니 단가 협상이나 품질 관리도 부담이고 매출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자금 흐름도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익 모델과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인 삼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의료기기, 고령층 제품 이런 경우에 인증, 특허 그리고 고객한테 접근하는 것까지 굉장히 산들이 많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만 들어도 제품 출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제품 출시까지 산 넘어 산, 말 그대로 단계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경영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PMF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PMF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요. 네. 제품이 시장에 적합하냐인데요. 사연자분의 이 제품은 인공지능 인식 기반의 낙상 예방 운동기기입니다. 네. 그래서 낙상 예방이라 하면 요양병원에 적합하고요. 운동기기는 재활병원에 적합합니다. 네. 근데 선뜻 딱 들어보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감이 있거든요. 네. 시장 진입 초반에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공략하기보다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먼저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그 사실 한마디가 저는 한 가지 아이템이라고 들렸는데 그 사이에서 벌써 대표님은 2가지 타겟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니즈나 시장 크기도 다를 것 같다까지 다 파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의 이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타겟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거기 마켓에 핏한 부분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네. 일반적인 창업자분들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딱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가볍게 만들려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린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인공지능 인식 기반의 낙상 예방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을 꼭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초반에는 최소한의 기능이 들어간 이 낙상 예방 운동기기를 만들어서 네. 무상으로 먼저 제공한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정기 구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그 현금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초반에 자금난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캐시카우라고 할까요? 네. 이 현금 흐름을 좀 만들 수가 있어서 수익 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대표님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모델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간단하고 조금 어떤 부분은 복잡하게 설계되고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린한 비즈니스 모델은요, 네. 아무래도 시장 초반에 진입을 할 때 조금 더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된 우리가 소위 MVP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된 제품을 가지고 네. 고객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출시해서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 먹힐까 반응을 한번 보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무거운 비즈니스 모델은 네. 좀 더 갖추어 봐야지, 이 기능도 넣어 봐야지, 온라인도 진출해 볼까, 오프라인도 가볼까, 여러 가지 것들 경우를 다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네. 하나하나 다 따져보다 보면 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다는 거는 최소한의 기능 하나만 제공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정책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은 제품 개발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네. R&D 자금만 좀 쓰려고 해요. 네. 그런데 R&D 자금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에는 지원금도 있거든요. 네. 인건비 자금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자금이나 혹은 이름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품 개발 자금이나 네.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자금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자금을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정책 자금 혹시 예시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책 자금은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빌리는 융자금이 있고요. 네. 정부에서 출연하는 R&D 자금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보조한다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금이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하겠지만 네. 우리가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융자금이나 지원금이나 R&D 자금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R&D 자금을 한번 받아보자, 지원금을 받아보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초에 좀 많이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연초에 도전해보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스타트업들 너무 많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너무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연초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네. 연초에 받지 못하면 우리 회사 끝났어. 이렇게 그냥 마음을 저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결국 먼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세 가지 모두가 한꺼번에 설계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설계는 하는데요. 중요도,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영 전략에 관한 가벼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들이라면 아마 고민 많이 하실 부분들일 텐데요. 먼저 완벽하게 제품을 준비한 후 시장에 진입하기 대 빠르게 시장에 나가고 피드백 받기. 하나, 둘, 셋.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스타트업들이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장에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사실 완벽한 제품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조금 부족한 제품이라 해도 피드백을 주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스타트업이 좀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빠르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노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마중물의 개념이라서요. 이게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금만으로 버틴다. 이게 장기적인 해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정부 지원금의 노예로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B2B 기업은 브랜딩이 덜 중요하다. 노입니다. 중요한가요? 네, 브랜딩 마케팅에 있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B2B일 때는 브랜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예스입니다. 오. 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신에 유의미한 적자여야 돼요.
스타트업들은 초반에 출혈 경쟁을 많이 합니다. 공격적인 할인이나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확보된 고객 데이터나 어떤 고객의 정보 같은 것들을 추후에 충성심 어떤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동안 적자를 허용하는 게 괜찮을까요? 보통 제품이랑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스타트업들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3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기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런웨이라고 하죠.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를 투자자들한테 미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남은 런웨이를 공유하는 것도 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투자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리고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자한테 아마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적자가 조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자에 대해서 유의미한 적자인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적자이지만 흑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흑자가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간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설득이 될 겁니다. 결국 초기에 나는 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좀 감내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한테는 이 단기 손실과 장기 성장 사이의 이 가늠자라고 할까요? 어느 즈음에서 이 가늠자를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두 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제품을 너무 온라인으로만 팔려고 했어요. 위탁 판매를 너무 고집을 부리셨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신제품을 만들지 못했고요. 지원 사업을 제가 권했고요. 다행히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가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신제품을 만드시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조금 하시면 좋겠다. 저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제품을 만드셔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좀 반대였어요. 너무 지원 사업에만 목맸습니다. 지원 사업만 계속 도전하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였어요. 1년 반 이상 지원 사업에 도전했지만 자꾸 떨어져서 결국에는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 사례였습니다. 고객을 놓친 케이스였죠. 제가 이 두 기업을 보면서 느낀 건 수익 모델과 시장 진출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품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낮은 수익성에 목매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진출하는 시기 자체를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기업은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요. 명확한 수익 모델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이 고객의 니즈가 다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때 스타트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이 전략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장과 수익 모델도 골고루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성공은 고객에서부터 제품 그리고 이 돈의 흐름, 수익 모델에까지 흐르는 이 세 단계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밀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대표가 서비스나 제품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뭘까요? 완벽한 제품보다는 고객의 니즈가 먼저이고 고객의 니즈만큼이나 탄탄한 수익 모델을 구성하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기 시장을 세분화한다. 둘째, 구독형, 임대형 같은 단순한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계획된 적자와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맞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경영은 한 걸음 더 가는 싸움이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너무 빨리 이렇게 성공을 좀 하고 싶다 보니까 급하게 제품을 출시하고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빨리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해요. 초반에 물론 자금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고객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요. 수익 모델도 조금 탄탄하게 구성을 한다면,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고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린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아가면서 전략을 조금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면 아무래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경영 전략과 사업 운영편 어떠셨나요?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만이 사업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CEO 상담소에서는요, 다음 시간에도 여성 CEO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경영지도사 최재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